안녕하세요. 오늘 이재명 재판 선고가 있었는데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굉장히 기쁜 소식이네요. 제목이 황당한 재판 무죄 선고. 뭐 당연한 결과인데 이게 정치 재판이라서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참 가슴을 저리고 많이 힘들어했는데 무죄가 선고돼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소식 전해드렸을 텐데요. 일단 선고 내용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국제저널 기사인데요. 이재명 날개 달았다. 이재명 광역단체장 겸 변호사가 결국 크게 웃었다. 이번 무죄 판결은 사실상 예견됐다는 측면에서 정치적 수식어로 자리 잡은 이재명 죽이기가 현실화됐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더욱더 힘을 얻게 됐다. 이재명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한마디로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위치와 역량은 더욱 힘을 얻게 됐다. 이재명 정치인의 도덕성 논란을 유발했던 이른바 친형 강제진단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사실상 이재명 도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서 이재명 지사는 향후 도정 운영에 더욱더 탄력을 받게 됐고 향후 대권 도전에도 가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서 지지자들은 사필 규정이라며 크게 환호하고 있지만 일부 극문 똥파리 진영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사기꾼들 박멸이 시급한 때다. 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는 도정으로 보답하겠다. 그리고 큰 길로 가길 기원한다. 이렇게 말해서 귀추가 주목된다. 네, 기사는 여기까지고요. 대장동하고 검사 사칭권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얘기할 게 없고 그냥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강제 입원 관련한 내용만 좀 있으니까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구성수가 위법하다 하는 주장으로 공무집행하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구성수의 얘기는 개인 주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장재승의 평가 문서 요청은 부당한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구성수에게 직인, 수정 등에 대한 요청은 부당한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구호명, 노모의 진단 요청 의뢰는 부당한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이재선에 관한 진단 및 보호 신청은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다. 이거 보호 신청은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해놨네요. 요거는 좀 보호 신청을 왜 구호명의 진단 요청 의뢰에 의해 가지고 보호 신청을 한 것인데 이게 왜 직권남용인지 모르겠네요. 법에 따라 다 절차가 돼 있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노모의 내용 증명으로 장재승은 자타해 위험이 있다 판단하여 진단 및 보호 신청하였다고 보여진다. 여기에 직권남용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 위에 거하고 겹치는 건데 이거는 왜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얘기를 써놨는지 모르겠네. 타이핑을 잘못한 건가. 어쨌든 이렇고 직권남용은 의미 없는 일에 대한 것이지 윤기천이 장재승에게 요청했다거나 장재승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서신영의 소견서를 들어서 이영선 등에게 이번 절차를 요구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영선이 진단 정도를 권유해야겠다 한 것으로 보인다. 장재승 동반은 입원이 목적이 아니었다. 신현숙도 입원이 목적이 아니다 했다. 또 진단 의뢰를 위한 차량 요청으로 보인다. 이영선이 입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가족 동의 병원 수배 등이 없어 이영선이 입원을 위해 중원경찰서로 갈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영선이 장재승과 달리 입원을 생각했다 해도 종신보건요원도 진단을 위한 것으로 보아 부당한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2010년 용인정신병원과 연계된 강제입원 시도는 김영환의 의도에 없었고 대중이 널리 알지 못했다고 보인다. 당연하죠. 윤기천 비서실장이에요. 공직자들에게 진술서 등을 받고 구성수는 장재승에게 입원이 가능한지 의뢰했고 평가 문건 수정을 통해 피고인은 강제 입원을 구성수에게 요구했으며 이영선에게 입원 절차를 진행하라 한 것으로 보인다. 서신영이 대면 없이 작성한 소견서로 입원을 독촉한 것은 인정된다. 이재명은 행정권으로 입원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뭐 당연히 행정권으로 입원을 시도한 거죠. 토론회에서 유권자에게 한 발언은 입원 지시를 한 것이 그럴 일이 없다 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뭐 약간의 그런 측면이 보이기도 한다는 얘기인가 보네요. 합동 토론회는 질의응답 중
제가 하지 말자 했다는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 유무는 절차 진행 중단은 허위사실 유무, 그리고 절차 진행 중단은 성남시장만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해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 강제 진단 관련해서만 제가 선고 내용을 읽어드렸는데요. 이렇게 해서 3건 다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되었습니다. 오늘 아주 즐거운 날이네요. 눈물 흘리면서 아주 좋아하실 분들이 대다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동안에 이 고생했던 김혜경 여사님하고 이재명 도지사는 일주일에 2번씩 재판받으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경기도정 일까지 하느라고 너무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일도 그냥 한 게 아니죠. 재판까지 다 소화를 하면서 일 자체도 뭐 일반 정치인들 하는 것보다 뭐 2~3배로 일을 더 했으니 그 실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 엄청난 정치인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그리고 이번 무죄 판결로 인해 가지고 이재명 도지사가 도정 일을 좀 더 마음 놓고 이제 일을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되고, 모든 국민들이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도지사의 그럼 진실을 좀 제대로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저희도 이제 지금 무죄가 됐지만은 검찰에서 항고를 한다 그러기 때문에 2심 준비도 또 해야 될 거예요. 나올 증거는 없어요. 오히려 지금 검찰에서 유력한 증거들을 다 숨기고서 기소를 했고 완전히 엉터리 공소장을 작성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다가는 뭐 항고를 할 것이다 그러는데, 정말 항고를 하면은 양심 없는 검찰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항고를 한다면은 저희도 이제 끝까지 싸워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제 제가 전 국민 알리기 프로젝트 제가 준비한 게 또 있어요. 좀 더 간단하게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준비를 했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참 기쁜 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